자, 사모펀드는 한미글로벌을 이 위치에서 어제 시총의 0.8%를 샀네요. 아, 사모펀드는 여기에서 더 간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사모펀드의 매매 동향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사모펀드가 이렇게 샀을 때 시세가 났던 케이스가 과거에도 다른 종목들도 꽤 있었으니 이렇게 고점에서 최근에 30%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도 지금 샀다라는 것을 한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그린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무그린텍은 사모펀드에서 일부 그렇게 비중을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에너지는 태양광 쪽의 작은 종목으로서 좀 확정되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요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보다는 음극재를 이번에 시장 하락할 때 좀 담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작년 가을인가 여름쯤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때도 양극재 오를 만큼 올라서 그다음에 음극재로 갔다가 음극재 끝나니까 또 어디로 갔다가 그렇죠. 네. 그게 그대로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음극재 쪽은 이제 사실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새로 있는 게 지금은 음극재의 실리콘을 3% 정도 비율로 첨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면 이 비율이 8%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전자 입장에서는 3% 정도만 들어가는 게 8%가 들어가니까 매출,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용어로는 탑라인의 그로스라고 하죠. 매출 성장률 자체가 아주 큰 폭으로 뛰게 되는데, 이 큰 폭으로 뛰는 거 배터리에 들어가는 우리 4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또 뭐 있죠? 전해액입니다. 전에. 네, 전해액. 전해액.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매출의 성장률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포인트 때문에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네, 실리콘 음극재. 음극재의 실리콘을 첨가하는 비율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이게 매출 성장률이 다른 소재들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렸지만, 지금 대주전자재료에 관심이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 탑라인이 많이 매출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이익 개선 폭도 가장 크게 소재주 중에 나올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음극재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캐파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캐파를 증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3,000톤 정도 연말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3,000톤. 근데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 2만 톤 정도로 지금 대주전자재료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7배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캐파는 3만 톤이라고 합니다. 3만 톤. 그러면 10배 정도가 앞으로 2, 3년 사이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주전자 재료를 업데이트하는 분들, 아직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은 여기까지는 캐파를 넣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대주전자 재료는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높아지는,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경호님, 대주전자를 큰 주전자라고 부르는군요. 네, 큰데. 무슨 말인가 그랬어. 대주전자, 큰 주전자. 네이밍을 참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처드 키맨도 만들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리처드 키맨. 제가 47살까지 살면서 리처드 키맨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파르로 분들은 상당히 좀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식에서도 종목 발굴에 기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의 노하우에서. 그러니까 그 도움을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은 대주전자 재료는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이번에 시장에 한번 출렁임이 좀 온다. 그래서 올 때는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좀 두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좀 잘 안 와요. 어제도 시가 낮게 출발했다가 4%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능력 때문에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ETF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 새벽에 URA라는 ETF입니다. 우라늄 ETF. 네. 근데
티커도 URA입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ETF가 오늘 7% 강세 흐름으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 지금 원전이 전부 글로벌리 대세 막 자꾸 네. 얘기해. 그럼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대해서도 또 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야, 토마스님은 또 생각만 하면 뭐 하냐고 사야지. 네, 뭐 늦었다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테니까 아무튼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고점에 물리게 하려고? 아니 물릴지 안 물릴지 저는 모르니까 저는 항상 두리뭉술하게 저는 네. 최선을 다하세요? 네네. 어쨌든 오늘 새벽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업종들이 다 부진했잖아요. 부진했는데 이렇게 테마 ETF 중에서 특이한 ETF가 있었으니 원전 관련된 그 관계가 좀 높은 우라늄 ETF가 오늘 7% 정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이 영향을 받을지 개장 초에 있다가 우리 오늘 개장 방송 같이 또 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네. 개장 초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한테 이 영향을 줄지 한번 보고요. 어제 그래도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폐배터리 그다음에 전구체 쪽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고려아연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강했는데 원자력도 그래도 어제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안 빠지고 선방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이 관련된 시세에 영향을 받을지 좀 이따가 한번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쪽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쪽을 한번 보면요. 연기금도 아무그린텍 쪽을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이 종목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YM텍 이 두 종목이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는 핵심으로 지금 기관들이 담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일단은 등록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간 찐시황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렸던 게 요 내용 잠깐 준비하는 거 말씀드리면 9월달 요거 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모멘텀을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으로 이렇게 구별해 봤을 때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어떡하지? 요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편입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가.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데 하필이면 그 구간에 정제 마진도 같이 좀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SOE를 사면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을 사거나 그러면 내가 기름값 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 주식에서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반기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뉴스를 계속 제가 최근에 보고 있거든요. 원래 같으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우리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천연가스 수입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물량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물량들이 다 유럽 쪽으로 지금 다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잘못하다가 올겨울에 이 난방하는 데 있어서 가스의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불안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돼서 가스 가격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성에너지 뭐 대부분 우리 지역별로 다 다르실 거예요. 아마 저기 합천인가요? 경남 쪽에 하시는 분들은 GSE 쪽에서 보통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텐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GSE 이런 종목들이 가스 가격이 만약에 이슈가 됐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연기금에서 어제 한국가스공사를 이렇게 매수 강도의 0.2% 정도 담았네요.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신 쪽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보면 조강 ILI 요거는 이제 그 밸브 피팅 쪽도 하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 쪽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고 SM을 투신해서는 좀 잡았는데 참 저희 또 집안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또 해드리면 저희 그 공주들이 지난번에 제가 아이유 콘서트 티켓팅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블랙핑크 티켓팅 했었거든요. 이거를 또 성공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빠의 등골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얼만데라고 물어봤더니 17만 원이래요. 그러지. 저기 내가 요새 간이티를 2주에 한 번 입는다. 그러니까 세탁 아빠가 바뀌느라. 방송 이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딸들은 엄청나게 지금 지금 막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애들이 갔다 오는 그 티켓 값이 35만 원입니다. 야, 하루에. 큰일 났네. 네. 근데 전석 매진에다가 야광봉을 그 아이유 야광봉을 샀다고 저한테 자랑하는데 노래가 바뀔 때마다 그 야광봉의 색깔이 그 노래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또 콘서트 현장에서 또 왕따 당한다고 야광봉 샀던데 그거 거의 4, 5만 원.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가는 것만 해도 거의 뭐 한 50만, 60만 원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직접 따님한테 하시죠. 안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따님 거죠. 앞에서는 그런 얘기 못 하죠. 네네, 못하죠. 네. 그 스트레스 그렇게 좀 풀어야 된다. 그렇지, 학생 때. 학생 때 공부는 하되 스트레스 풀 거는 있어야 되니까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블랙핑크가 뭐 그렇게 지금 전성 매진하고 이제 곧 돔 투어부터 해서 아레나 투어 막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SM보다는 그래서 YG 엔터 저희 딸들도 이제 거기에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보고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